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4% 중반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데요. 제가 이미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대를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하루를 못 찾고 이제 붕괴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여기 이제 뉴스핀 기사를 보면 경제 셧다운에 의한 개인 파산이라는 뉴스 보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저희가 이 기사는 봤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2월 신용카드 연체비율이 50% 급증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초상은행이 연체율 급상승에 따라 신용카드 영업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개인들이 활동을 막은 거지만 그 개인들이 활동을 막은 것이 뭐 요식업이라나 항공업, 여행 뭐 그 이외에 지금 뭐 자동차, 뭐 포드가 정커번드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실업으로 몰고 가고 그 개인의 실업이 그 개인이 뭔가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 개인 디폴트 파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큰 기업이잖아요, 글로벌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적인 임대료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을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이키가 이제 사람이 못 돌아다니니까 결과적으로 판매가 아예 안 되고 현금이 완전히 말랐죠. 이런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미국 소매 업계하고 외식 업계가 아예 그 이미 임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사로 나오면서 뭐 사실 산업 전반에서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다 말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집을 임대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매월 월세들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월세를 낼 게 없는 거죠. 이미 이제 지난주에 328만이라고 실험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인들은 저축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임차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납부 유예가 아니면 탕감을 주장하는데 가장 지금 심각한 데가 뉴욕이잖아요. 근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향후 개인하고 소기업한테 90일간의 임차료와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액을 탕감해 준다고 얘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탕감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주들이 임대를 못 받겠죠. 그럼 그들이 대출 상환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건물주들이 파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막는다고 해서 한쪽이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돌도록 만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또 이런 사람들 건물주들이 파산하고 이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게 될 거거든요.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요료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동아경제신문의 내용을 보면 가장 정확히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죠. 이미 지금 발생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채권 가격도 폭락하고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하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금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는 디플레이션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클들이 막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상들이 그리고 그런 우려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옛날처럼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잘 보시면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제 2007년도부터 이미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그 업체들의 파산이 있어서 정점을 치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제 확 밑으로 빠지는 속도가 많아졌던 거는 그 베어 스턴스가 문제를 야기하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깊게 빠지면서 바닥을 형성했어요. 베어 스턴스가 JP 모건에 이제 인수되면서 그리고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유 없이 흐물흐물 내려오다가 여기서 보시면 급하게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리먼이 파산하면서 급격하게 빠지고 완전히 패닉 상태로 갔었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확 빠졌거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이유 없이 흐물흐물 흘러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봤던 뉴스 보도들이 계속 심화되면서 나타날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미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팍스넷에 보시면 이제 직전 한 저희가 60일을 보면 이렇게 기관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매도를 치다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니까 매도를 멈췄었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들이 다 받아줬거든요. 최근 5일을 보면 기관이 또 매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동참률이 커지고 외국인 그 매도세가 강해지니까 낙폭이 커졌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걸 개인들이 받아주면 지금 삼성전자 45,000원에 사는 게 싸다? 절대 안 쌉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4만원대 초반에 찍는 걸 눈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돈이 많고 그다음에 이 정도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서 나는 스마트 머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그래서 매수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다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엔 결과적으로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신용도구 강등 사례가 계속 나올 거예요. 기업,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채, 그다음에 회사채, 지방채, 국채, 이제 국가에 대한 신용도구 강등, 지방에 대한 신용도구 강등, 기업에 대한 신용도구 강등으로 그 채권들의 시장이 막 요동을 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게 되면 자금을 당겨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건들을 막기 위해서 연준에서 뭔가 돈 풀기는 했는데, 여기 이제 머니투데이에 미 연준 돈 풀기 부작용 디폴트 흐름이 커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뭐 대규모로 했는데 맨 마지막 기사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반발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풀어서 뭔가 살리겠다는데 왜 반발이야? 이렇게 채권 시장을 살리겠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가격 폭락으로, MBS 가격 폭락으로 이 금리가 급등할 걸 예상하고 해지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 금리가 급등하는 걸 막아버리면 이 해지 수단에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 수단에서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진콜이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이 기관 자체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막겠다고 그 채권 시장을 거래하고 있는 기관들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웃긴 사례는 이 트럼프예요. 여기 중앙일보에 트럼프도 예상 못한 무제한 돈살포 역습, 실업자 급증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일단 뭐 연준에서나 이런 쪽에서 자금을 이제 채권을 사준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회사채들을 발행하는 상황이 있고, 이 행위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연준이 돈을 퍼주기는 아무리 많이 퍼준다 하더라도 이게 무한정 이걸 퍼줄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여기 잘 보시면 이 제닛 옐런 전 의장이죠. 버냉키 의장은 V자 반등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있었던 이제 제닛 옐런 의장이 보시면 과도한 부채는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는데 수개월 내에 일단 디폴트를 보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디폴트를 피하려는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망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그 현금을 확보해야 되면서 지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일단 무조건 중단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급여는 삭감하고 필요 없는 인력들을 다 해고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현재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왜 문제를 야기한 거냐면, 여기 잘 보시면 미국에 가장 먼저 실업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사회보장 제도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재정 부양책인데, 요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유럽은 업장 폐쇄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일자리 지키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업장을 닫으면 이 일부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형태의 정책을 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의 기간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은 잘라도 돼. 잘라놓고 나면 그냥 정부에서 실업수당 같은 거 좀 더 주고 기간을 늘려줄게, 이런 패턴이라 완전히 다른 패턴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일단 무조건 자르고 보는 거고요.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르지를 못하고 일단 이런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급여를 보존받으면서 이제 유지하는 이런 패턴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실제로 지난 27일 시행된 2조 2천억 달러 금액의 슈퍼 부양책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거는 그냥 항공업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패턴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규모로 그 실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책을 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1930년 대공황 때 했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대규모 투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해놨는데. 미국은 다를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을 데가 없어요. 그게 거기에 일정 수준의 고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섹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안들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막혀가지고 아무 짓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그냥. 미국이 진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맞이한 건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전에 벤 버냉키 의장과 그다음에 제닛 옐런 전 의장과 같은 그런 최악의 연준 의장들을 맞아야 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거죠. 이런 플로우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공황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미 봤지만 미국이 실업을 계속 양산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공황이란 단어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현재 주식시장을 볼 때 여기서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게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반등했잖아요. 반등하는 상황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셨죠? 이거 끝났나 보네. 이거 뭐 해결되는 거 아니야 뭔가? 미국에서 뭔가 이렇게 트럼프나 이렇게 연준이나 이런 데서 뭐라 해결되는 거 같네? 그러다 확 밀린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이거 아닌가 비네. 또 확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경기 수축은 경기가 확장 국면의 중간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정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 수축 과정의 플로우를 다 거치지 않으면 이 경기 수축의 바닥을 치지 않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업률이 일정 수준까지 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팽창했던 신용이 꺼지지 않으면 경기 수축은 마감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업률 상승이 초입에 있는 상황이며 신용 팽창이 이제서야 조금씩 꺼지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향후에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힘이 약하게 될 거고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건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보도들이 있죠. 이런 안 좋은 보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듣게 돼요. 듣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대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위로 못 올라가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반영이 되는 게 계속 기업의 그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 예측치가 삭감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밑으로 다시 곤두박질 치는 걸 반복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지금 보시면 옛날에 비해서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이시죠? 근데 이거 로그 차트로 바꿔보면 떨어진 폭을 정확하게 만드는 거죠. 떨어진 폭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제로 50%까지 떨어지려면 이 정도까지 와야 됩니다. 1600선, 1700선이 깨지는 요 수준 레벨까지 와야 절반 정도 수준에 내려간 거거든요. 여러분, 개미 여러분들 특히 제발 외국인들이 집어던지고 기관들이 집어던지는 걸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